자, 이제 문학 집중 특강 제7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6강까지 현대시 100편 역시 취사 선택했지만 중요한 작품이 있다라는 것, 작가가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먼저 선택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작품들과 그 문제들에 우리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문학은 작품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정답과 오답을 객관화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설로 들어갑니다. 자, 시와 달리 소설은 전문을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핵심 내용, 짧게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 관련 문제, 즉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요 소설 50편 정리하면서 또 사이사이의 기출문제들을 삽입해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소설 역시 분명 중요한 작품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역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론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최소화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니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할 것이면서, 자, 다만 역시 주요 소설 중에서도 건국 이후 가장 뛰어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꼭 우선순위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평론가들이 뽑은 다 문학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이겠죠. 공동 1위 세 편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이름을 이미 문학사에서 설명한 바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박경희의 토지부터 최인훈의 광장, 조세희의 난소공까지 바로 이런 주요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요. 중요한 작품들을 엄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이청준의 소설 역시 나병 환자들 소록도의 이야기를 또 다룬 소설이어서 장편 소설. 이렇게 보면 이제 장편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마는 한 중편 소설 정도로 보고요. 또는 태백산맥, 또 장길산 이런 게 이제 다 대부분 장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여기에 의하면 삼포 가는 길이나 아니면은 무진기행 이런 거는 정말 짧은 단편 소설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전문을 좀 읽었던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틈틈이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인다면 소설을 또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을 텐데요. 시간적인 또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문제를 통해서 그냥 살펴보는 것이 결국 차선의 최선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공동 5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문구의 관촌스필부터 윤흥길의 장마, 그리고 공동 7위에 있었던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 물론 뒤에 서울 1964년 겨울이 또 나오고요. 황석영의 작품도 역시 두 편. 그중에 시험에는 이제 삼포 가는 길이 역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2021 경찰직 시험에서도 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박완서의 엄마의 말도 여류 소설가로서는 앞에서 박경희, 그리고 박완서, 그리고 또 최근 시험에 출제되는 모정이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로도 또 유명하고요. 자, 그래서 뒤에도 여러분이 알만한 김승옥의 소설, 또 윤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물론 손창섭의 잉여인간이나 황순원의 소설들, 이런 소설들도 역시 유명하고요. 공동이라는 이제 평론가들에 의한 이제 순위가 사실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만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언급했던 대부분의 작품을 이제 우리는 주요 소설 50편으로 추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또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주요 현대 소설 25인이에요. 앞에서는 시인 25인을 했다면 이제 소설가 25명을 역시 가능하면 시대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가 아니라 시대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문학사를 기억하시고, 지금 25편 정리한다면 뒤에 또 50편의 순서와도 대체로 비례해서 일치합니다. 자, 그중에는 역시 최초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였던 두 사람, 물론 이제 소설가로서는 대표적인 2대 소설가일 수는 있습니다만 또한 대표적 친일파, 민족 반역자가 됐기에 문학가는 거듭 작품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로, 삶으로도, 가치관으로도 말하는 것이라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친일파의 작품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수능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다만 문학적 의의 같은 경우 아니면 정말 이광수라는 것을 정말 배제하고 무정이라는 작품을 살짝 언급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또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아닌 작가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 노골적으로 드러난 지금처럼 이인직, 이광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친일파를 싫어했다던 김동인도,
아니면은 뭐 채만식도 아니면은 뭐 염상섭도 나중에 가서는 말년에 약간의 간접적 친일을 한 것으로 또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빼게 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작가들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약간 건조한 느낌으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친일파라는 걸 좀 배제하고 작품으로 공부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야 되기도 합니다.